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 세아베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세아베스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아베스트이 급락에 나왔는데 시장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떠서 출발했었고, 살짝 뭐 0.01% 떠서 출발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보합으로 출발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양봉을 마감을 했는데 오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깨지면서 오늘 아침에 애초에 장 출발부터 이제 북한 이슈도 있었고 애초에 미증시 영향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좀 대응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뭐 불안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서 당일 저가를 갱신하면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LPR 금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20일마다 10시 30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시 15분에 발표를 한다고 어제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15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확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국의 이러한 인하를 오히려 이제 중국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 경기 둔화로서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서방 언론 및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 좋게 조금 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좀 영향을 때려받은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상 중국 증시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이미 회복이 된 상태에서 중국 증시 출발하고 또 추가로 뭐 다른 유동성 확대에 대한 이슈도 나오면서 홍콩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위주로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나오면서 호재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움직였고, 그에 따라서 뭐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나스닥 선물에 대한 부분도 움직임이 막판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하여튼 장중에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아베스틸은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뭐 잘 움직인 것도 아니죠. 지수 이렇게 빠질 때야 뭐 안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지도 않았었는데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고, 살짝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 뭐 시간의 단가에서 소폭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급락을 했다는 거, 이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13.83% 정규장에서 하락을 마감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세아베스틸이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를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최근 계속적으로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부정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왜냐면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르는, 이게 하나의 기업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기업이 있었을 때 잘라가지고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지분을.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어쨌든 이렇게 기업이 잘라지더라도 이 두 기업의 주식을 모두 갖게 되는데, 물적 분할의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자르긴 하는데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 없이 그냥 100% 자회사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물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이 잘라지는 회사를 요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결국엔 이제 요 회사가 잘라서 내려가는 요 회사가 이 자회사가 되는 게 결국 100% 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요 두 개 합쳤을 때 기업의 실질에는 사실 변화가 없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한 단계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LG화학 같은 경우처럼 이것을 나중에 상장할까봐 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주주들은 굉장히 뭐 기존 사업, 내가 생각했던 투자에 대한 부분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게 원래 봤던 사업 부분이 떨어져서 자회사로 내려간 상태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상장까지 하면은 완전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뒤통수를 맞는 느낌까지도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일단 뭐 시간에선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시간에 1% 움직이는 거랑 이것에 대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론 내일 살짝 뭐 반등을 치면서 16,000원을 한번 건드려줄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13%의 하락이 나온 것은 결국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사를 하나 보면은 결국 물적 분할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결정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ESG 경영 뭐 강화하겠다라고 포장은 했는데 이게 ESG 경영 강화인데 물적 분할이라 했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돼버리는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추가로 이제 정말 진정으로 강화를 하겠다면 일단 물적 분할을 한 상태에서 추후에 이제 만약에 아직 뭐 일정이 꽤 이제 4월까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 모르긴 하겠지만, 정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정말 궁극적으로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추후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를 뭐 상장을 시키더라도 상장시키고 차라리 지주회사를 상폐시키는 자진 상폐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로 더 넘어가서 보면은 가칭 여기 세아베스티 지주, 그리고 투자사업 부문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 이제 보시면 여기 그냥 세아베스틸 분할 신설법, 그래서 이게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세아베스티 지주사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자회사는 세아베스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분할 기일은 4월 1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뭐 이사회에 대한 부분 뭐 여기도 뭐 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분할은 이사회 결의로 분할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분할 비율, 결국 물적 분할이니까 분할 회사가 분할 신설 회사의 발행 주식 100% 배정받는 단순 분할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적 분할 이슈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보다도 점점점 더 커지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이제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리스크 요소로도 보고 있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요소로도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정치권에서도 제동 걸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증시에서 세아웨스트는 급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회사, 미국의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모 회사는 알파벳이 상장돼 있고 구글은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런, 물론 이제 세아베스틸이 이제 요걸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뭐 만약에 상장시킬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상장될 우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사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주사가 있고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다 증시에 똑같게 상장이 돼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 지주사는 결국 연결 재무제표로 요거의 실적을 같이 이렇게 재무를 하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재무가 작성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의 회계가 있는 기업이, 중복되는 기업이 증시에 두 개가 된다는 거죠. 두 개 뭐 추가로 뭐 더 있으면 이제 세 개까지도 해서 뭐 더블 카운팅 트리플 카운팅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상당한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보고 있는 시각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뭐 많이 뭐 길게 뭐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야기하고, 또 지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반대로 떨어진 이런 부분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아베스틸 물적 분할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랑 다르게 급락했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 카카오톡 채널 톡을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등록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